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소년 문화 시간입니다. 저는 담당 교수 최정경이고요. 3주차 1강 사이버 강의인데요. 청소년의 일반적인 발달 특성과 청소년 문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는 청소년의 일반적인 발달 특성 가운데 신체적 성적 특성, 그리고 인지적인 특성, 정서적인 특성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 모차를 통하여 학습 내용과 또 수업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소년의 이제 일반적인 발달 특성 가운데 신체적 성적 특성,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인지적인 발달 특성, 자, 세 번째, 정서적인 발달 특성에 관하여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신체적 성적 특성입니다. 자, 먼저 개괄적으로 살펴보면요. 신장과 체중의 증가 등 신체적 성장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신장이 크면 체중도 증가하고, 그렇죠. 그래서 신장과 체중이 증가하는 자, 신체적 성장이 일어나는데요. 자, 청소년기는 이제 유아기 다음으로 가장 현저하고 급격한 성장 급등, 성장 폭발이라고 할 수 있는 신체적인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신체적인 성장과 더불어서 이제 호르몬 변화가 이제 일어나는 게 이제 특징인데요. 자, 호르몬이라는 것은 이제 내부 빈혈을 통해서 나와서 이제 혈관을 통해 신체에 전달되는 이제 강력한 항 물질입니다. 그래서 뭐 뇌에 있는 뇌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뭐 남자의 경우에는 정소, 자, 여자의 경우는 이제 난소에서 이렇게 이제 호르몬이 분비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르몬 변화가 신체적인 성적인 이제 중요한 특징이고, 이런 호르몬 변화는 이제 성적인 측면에서 이제 성숙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는 그 어떤 시기보다 이제 호르몬의 분비가 이제 왕성해지는 이제 시기가 되겠습니다. 네, 남자 청소년의 경우 이제 정소에서 이제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이제 안드로겐이 또 테스토스테론이 분비가 되고, 자, 여자의 경우에는 난소에서 이제 에스트로겐과 같은 호르몬이 분비돼서, 자,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 청소년은 남자 청소년대로, 자, 2차 성징이 발현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남자의 경우 외부 생식기와 신장의 증가, 음성의 변화, 자, 여자의 경우 가슴과 자궁의 발달, 뼈대의 변화 등 자, 2차 성징이 나타나는데, 이 2차 성징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게 호르몬이라는 거죠. 특히 여기 있는 남자 청소년은 안드로겐과 테스토스테론, 자, 여자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 이와 같은 강력한 화학 물질이 예, 난소나 정소에도 나오고, 또 물론 뇌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첫 번째로 폭풍성장이라는 성장 급등이 청소년의 신체적 성적 특징의 첫 번째로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두 번째 이제 호르몬 변화, 세 번째 성적인 측면에서의 성적 성숙, 이 세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청소년의 신체적, 성적 발달 특성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아기나 아동기에 비해 청소년기는 자신의 신체의 변화에 대해서 자각을 하게 되므로 자신의 신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변화된 신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청소년들은 스스로에 대한 바디 이미지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말로 이제 신체상이라고 하는데요. 뭐 자기 가지고 있는 외모, 또 자기 신체 구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신체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도 자기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느낌이나 태도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런 것이 바로 신체상이 되겠습니다. 자신의 신체 변화와 친구들의 변화 정도를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신체 발달이 정상적인지 아닌지를 고민하게 되고 때로는 신체적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 선생님도 학교 다닐 때 너무 말라가지고 되게 신체적인 열등감에 빠져있던 기억이 있습니다. 좀 더 보겠습니다. 청소년은 바로 신체 그 자체다. 말처럼 청소년들은 과도하게 신체에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하죠. 특히 이제 키가 작거나 비만할 경우, 저의 경우처럼 또 이제 말랐을 경우 수치심 등을 느껴 성격이나 대인관계 형성에 이제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키가 작고 비만하고 그랬을 경우에 열등감을 가지고 수치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성 호르몬의 분비는 청소년의 성적인 욕구를 발달시키죠. 성적 욕구가 자연스러운 형상이지만 상당수의 청소년들은 자연스럽지만은 갑작스러운 그 신체적인 반응에 대해서 불안감과 죄책감을 느끼는 등 그런 정서적 불안을 경험하고 또 성적인 충동 조절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뭐 임신을 하게 된다든지 근친상간, 이상성애 등 성폭행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체적 성적 특성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서는 좀 여러분들 신체에 대한 청소년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외모에 대해서 본인들이 가지는 태도와 느낌 정도로 신체상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인지적인 특성인데요. 자, 인지적인 특성에 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자, 우리가 인지가 뭔 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뭐 인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쉽게 뭐 사고, 생각 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추론하고 뭐 가설을 세우고 이런 기억하고 이런 영역이 다 이제 인지 영역에 속하겠습니다. 자, 인지적인 특성 개괄 보겠습니다. 청소년기에는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지식을 이해하고 이용하는 방법이 이제 달라진다. 자, 아동기에는 현실에서 직접적인 경험한 것이나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만 이해가 가능하지만 청소년기에는 형식적 조작 사고의 발달에 따라 실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가상적인 것을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가설을 설정할 수가 있다. 자, 여러분 형식적 조작이라는 말이 피아제가 말하는 이제 인지 발달 단계에서 청소년기가 이제 형식적인 형식적 조작기라고 여러분 학습을 하셨죠? 피아제의 이제 감각 운동기, 전 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자, 구분하는데 이 형식적 조작기는 추상적이고 가상적이고 가설 연역적인 그런 사고를 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자, 형식적으로 조작을 한다는 것은 추상적이고 가상적인 사고를 하는데 이러한 사고는 청소년들이 이제 인지가 발달에 따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않겠습니까? 자, 인지가 발달한다, 머리가 좋아진 거죠. IQ가 좋아지니까 아동기 때는 현실에서 직접 경험한 것이 그게 진리고 그것만 믿었는데 청소년기가 되면은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적이고
이제 또 추상적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사고하고 하여서 이제 가설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머리가 좋아진다, 이제 인지 발달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청소년기의 사고 행동은 매우 창의적이고 적극적이긴 하나 지식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추상적이고 이제 관념적인 게 이제 많이 차지하고 있죠. 따라서 청소년은 이성에 대한 집착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이나 행동이 사회 규범이나 간섭, 다른 사람의 견해와 다르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옳다고 이제 믿는 형태로 나타난다. 청소년기가 되면은 인지가 발달하는 건 좋으나 그 인지 발달로 인하여 굉장히 이제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그런 사고를 많이 하게 되고, 그에 따른 이제 자아 중심성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신이 최고고 자신이 옳다고 믿고 행동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자아 중심성인데요. 보겠습니다. 자, 인지적인 발달 특성과 이런 발달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잠깐 언급했는데요. 청소년기 이제 인지 발달이 됨으로써 청소년들은 자의식이 증대되고 그러면서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고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 자기 중심성에 대해서 엘킨드라는 학자가 가상청중과 개인적인 우화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엘킨드는 청소년기의 특성을 자아 중심성으로 표현하며 객관성이 없고 자신의 신체 변화와 자신의 몸에 대한 타인의 반응에 집착되어 있는 시기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자, 우리 신체적인 성적인 특성에서 청소년들이 폭풍 성장이 일어나면서 자신의 어떤 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이 몸이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외모가 비춰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예민하게 이제 반응을 한다고 이제 설명을 들었었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신체상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자, 이런 자기 중심성에 대해서 먼저 이제 가상의 청중을 얘기를 했습니다. 엘킨드는 자,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가장된 자의식을 반영하는 개념으로 자신이 타인의 집중적인 관심과 주의의 대상이라고 지각하고 행동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자, 또 가상청중은 상상의 청중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본인이 무대에 있고 그 무대 아래에 있는 많은 가상의 청중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가상의 청중들이 나를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다. 근데 사실은 그 가상의 청중들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러는데 이제 청소년들은 자기 중심성이 발달함으로써 이제 가장된 자의식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스포트라이트를 보내고 있고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본인들이 관심과 주의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을 가상의 청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상의 청중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 그런 어떤 자기 중심성이 나타나다 보니까 청소년들은 타인들이 별로 관심도 없는데도 자기에게 관심을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굉장히 타인을 의식하게 된다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개인적인 우화입니다. 청소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사고는 너무 독특한 것이어서 여기서 독특하다는 표현이 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자신을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로 지각하는 경향이죠. 자, 그래서 자기는
아주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토바이를 타도 나는 사고가 일어나도 죽지 않을 거야. 나한테 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내가 뭐 성관계를 해도 임신을 하지 않을 거야. 이런 무모하고도 약간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뭐 거의 본인들이 이제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게 이제 개인적인 우화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상 청중과 개인적인 우화가 청소년기의 자기 중심성에 대해서 엘킨드가 제시했는데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청소년기에 이제 인지 발달, 사고하고 지각하고 판단하고 추론하고 이런 전체적인 그런 인지의 발달은 청소년에게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고와 행동을 하게 한다는 것. 다음 슬라이드 좀 더 보겠습니다. 인지적 발달 특성이 이제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학습하고 있는데요. 여기 중간 부분 먼저 보겠습니다. 앞서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소년에게는 이제 형식적인 조작, 피아자가 말하는 형식적인 조작기에 해당이 되고 형식적 조작기에서는 논리적이고 이제 추상적인 사고가 발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사고를 함에 따라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근본적인 근원적인 의무를 갖고 자신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게 이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의 인지 발달에 따른 논리적이고 추정적인 사고를 함으로써 자아 정체감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아 정체감 형성이 되는 것도 그만큼 인지가 발달한다는 것, 즉 IQ가 좋아진다는 거죠. 머리가 좋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뭐 유아나 아동기에 비해서 훨씬 이런 인지가 발달함으로써 어,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사고를 하고 그에 따라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을 한다는 거죠. 대단히 좋은 현상이죠. 자, 자아 정체감 형성은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 가업인 동시에 정생의 인간이 획득해야 할 가업 중에 하나이다. 자, 발달 가업, 이 발달 가업은 헤비거스트가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뭐 청소년기에는 자아 정체감뿐만 아니라 뭐 학업도 성취해야 되고 뭐 진로도 직업도 선택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발달 가업입니다. 뭐 신체도 건강해야 되겠고 신체 발달 이런 것도 발달 가업이고 그다음에 뭐 이성 친구를 사귀고 엄마는 교제를 하는 것도 이런 발달 가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많은 발달 가업 중에서 자아 정체감 형성이야말로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 가업인데 그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 가업 중에 하나인 이 자아 정체감 형성이 청소년의 인지적인 발달과 연관이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아 정체감 형성에 따른 이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경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불안하여 이에 대처할 자신의 잠재력에 자신을 갖지 못하게 됨으로써 절망감에도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아 감체감을 잘 형성해야만이 위기에 빠지지 않고 온전한 이런 성장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인지적인 발달 특성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첫 번째는 자아 중심적인 사고와 행동을 한다는 거. 두 번째, 이제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사고 발달함에 따라 자아 정체감이 형성된다는 것. 뭐 형성된과 동시에 여러분이 또 위기를 경험한다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지적 발달 특성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제 세 번째는 도덕성 발달입니다. 인지가 발달함으로써 이제 도덕성도 발달한다는 얘기죠. 이제 청소년기의 사고와 행동은 아동기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며 그들의 인지적인 성숙, 인지적인 발달과 사회 환경적 역할 변화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인지가 발달하고 사회 환경적인 역할 변화라는 것은 이제 사회적인 특성에서 별도로 이제 공부를 할 텐데요. 이제 인지적인 발달과 더불어서
사회적인 사회 환경에 대한 그런 맥락적인 활동, 즉 인간관계가 이제 대단히 이제 폭이 넓어지는 시기가 청소년기인데, 그런 인간관계를 통해 뭐 또래 관계든 교사 관계든 친구 뭐 부모 관계든 이러한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제 도덕성이 이제 발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청소년기의 도덕성 발달은 자신의 독자적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측면에서 청소년기의 이제 중요한 발달 가압이라고. 앞서서도 이제 발달 가압이 뭐 가장 중요한 발달 가압이 자아 정체감 형성이고 여러 가지 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도덕성 발달도 이제 온전한 도덕성 발달을 이루어 나가는 것도 중요한 청소년기의 이제 발달 가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제 나아가 이 시기에 발달되는 도덕적 가치관은 평생 동안 개인의 생활에 영향을 준다는 것까지. 자, 청소년기에 인지가 발달했는데, 발달하면 그에 따른 도덕성 발달도 이루어져야겠죠. 근데 학폭을 하는 이제 가해 청소년들을 보면은 이런 이제 인지 발달이 늦어지고 그에 따른 이제 도덕성 발달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제 피해 학생들에게 이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학폭 가해자들은 자기가 폭력을 행사하면서도 이게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 폭력을 행사한다. 즉 이러한 것들은 도덕성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간다면은 도덕성 발달에 영향을 주는 인지 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폭을 설명할 때 그런 인지적인 미성숙이 도덕성 발달을 더디게 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학교 폭력을 행사한다까지 여러분 이제 예시적으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서적인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적인 특성에 대해서 이제 개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청소년들의 정서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기술할 정도로 불안정하고 이제 충동적인 면이 강하다는 것 말씀을 드리죠. 자, 여러분 뭐 질풍노도 청소년의 이제 정서를 가장 잘 설명하는 용어가 이제 질풍노도의 이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죠. 스탠리 홀이 1904년에 청소년기라는 애덜런스라는 그런 저서를 통해 가지고 질풍노도를 이제 처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홀이 제시했던 그 질풍노도의 개념이 이제 지금까지도 자리 잡고 쭉 이어오고 있는데, 청소년의 정서를 이제 잘 설명하는 용어이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급격한 신체적인 성적 변화에 따른 긴장과 불안. 자,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신체적인 성적인 발달에 따른 불안이죠. 그리고 인지와 자의식의 발달로 인한 가치관의 변화. 자, 이건 이제 인지적인 영역이죠. 여기는 인지적인 영역이고 이쪽은 이제 신체적인 영역. 그래서 신체적인 거, 인지적인 이런 변화들이 청소년의 정서에 상당히 이제 영향을 주는 거죠. 신체적인 변화, 특히 이제 호르몬 분비에 대해서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몸에서 이제 호르몬이 분비되죠. 강력한 화학 물질이 이제 분비됨에 따라서 청소년들은 이제 2차 성징이 나타나고 가만히 있어도 정서적으로 상당히 이제 불안하고 이제 충동적인 모습을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한 이제 사춘기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청소년기를. 그 사춘기라는 게 이제 호르몬 변화와 성적 성숙으로 인한 2차 성징이 나타나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한 가지 더 그 뇌에서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제 청소년을 뇌를 공사 중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유는 이제 전두엽이 막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전두엽이라는 것은 인간이 이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이제 모든 것을 특히 인간의 이제 지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주관하고 또 감정 모든 것을 주관하는 영역이 이제 전두엽인데, 자, 이게 이제 가지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불안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하간에 청소년들은 신체적인 변화 또 그리고 인지적인 발달, 인지적인 성숙, 그러면서 자의식이 발달하면서 정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청소년 정서하면 불안 이렇게 질풍노도 설명하지만은 여기에 따른 이런 이제 요인들을 좀 더 잘 설명하면은 우리가 청소년 전공자다 그렇게 이제 좀 더욱 더 이제 전문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죠. 예. 청소년의 발달 특성 가운데 정서적인 특성 좀 더 보겠습니다. 자, 앞서서는 청소년기는 굉장히 불안한 정서, 질풍노도로 대변되는 불안한 정서를 얘기했다면은,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청소년이 경험하는 긍정적인 정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청소년들은 뭐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며 낄낄거리고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떨어지는 낙엽만 봐도 이렇게 쉽게 에, 좋아하고 또 웃으면서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청소년들의 이제 긍정적인 정서가 되겠죠.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이제 순수함 이런 것들도 다 긍정적인 해당이 긍정적인 정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훨씬 더 긍정적인 정서가 이제 불안한 정서도 못지않게 긍정적인 정서가 더 많이 나타나죠.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시면은 인간에게는 뭐 불안한 것보다도 긍정적인 정서가 더 많이 나타납니다. 자, 청소년의 이제 네 번째 청소년의 정서적 불안 상태는 감정의 양가성을 살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에게 의존적인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독립을 하려는 그런 감정이 있고, 또 무관심 하는 듯 하면서도 뭔가 관심이 있고 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서적인 부분이 있고, 순종과 반항, 한이와 우울, 희망과 절망, 자, 이기주의와 이타주의가 공존하는 양극적인 감정이 이제 동시에 나타나거나 또 단시간 내에 격렬한 변화를 자아낸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감정이 요동치고 있다는 거. 자, 이게 뭐 청소년 어떤 개인의 잘못이 아니고 뭐 어떤 뇌에서의 변화, 또 호르몬의 변화, 이런 신체적인 변화, 그리고 또 인지가 발달하면서 자의식이 커지면서 나타나는 그런 변화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의 감정이 요동치고 있는 거죠. 예, 이제 자꾸만 이제 좀 오락가락 하는 것 같지만은 그게 이제 청소년 정서의 이제 특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특성은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요약을 한다면은 청소년들은 첫 번째 질풍노도의 이제 부정적인 불안한 정서가 있고, 두 번째 사랑과 우정, 이런 순수함에 해당되는 이제 긍정적인 정서가 있고, 이제 세 번째로 감정의 양면성이 나타난다. 이 세 가지로 청소년의 정서적 특성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서적 발달이 청소년에게 이제 미치는 영향 보겠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하고 예민해지죠. 사소한 일에도 쉽게 예민해지게 반응을 하고, 자, 우울해하며 낙담에 빠집니다. 자, 화를 쉽게 내기도 하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수줍음이 많아서 지나치게 다른 사람을 의식하여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고
특히 이제 이성 앞에서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죠. 종종 수줍음을 감추기 위해서 겉으로 가장된 행동을 보이기도 하죠. 자, 우리 이제 그 방어 기제에서 반동 형성이라고 이제 반대로 행동한다 해서 반동 형성이지 않습니까? 그런 방어 기제들이 이제 겉으로 이제 수줍음을 감추기 위해서 가장된 행동을 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이제 반동 형성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뭐 청소년의 정서적 발달 특성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 감정 기복이 심하고 예민하고 수줍음이 많은 것은 청소년의 신체 발달과 또 성적인 발달 그리고 인지 발달이 이 정서에 상당히 영향을 준다는 것까지. 정서 발달은 이제 인지 발달하고 신체적인 성적 발달하고 이제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체적, 성적 특성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청소년들의 신체적인, 성적인 특성 가운데 여러분들한테 세 가지 정도 꼭 기억하시는 것, 폭풍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것과 그 다음에 호르몬 변화가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호르몬 변화에 따른 이제 성적으로 성숙해져서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것, 자, 이런 까지 여기 신체적인 성적인 특성은 폭풍 성장과 호르몬 변화, 성적 측면에서 성숙 세 가지 정도로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체적 성적 특성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신체가 폭풍 성장함으로써 자신의 외모, 신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바디 이미지, 신체상을 형성한다고 말씀드렸고, 청소년들이 자기 신체와 다른 친구들과 비교함으로써 신체적인 이제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이제 성 호르몬이 분비에 따른 이제 성적 욕구가 이제 생기기도 한다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인지적인 특성 개괄입니다. 형식적인 조작 사고가 발달함에 따라 추상적이고 가상적이고 이제 논리적인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들었고, 다시 말하면은 이제 추상적인 가상적인 사고가 즉 형식적인 형식적 조작 사고인데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가상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고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적인 특성에서는 형식적인 조작 사고, 즉 추상적이고 가상적인 사고를 한다는 거,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하는 자아 중심성에 대해서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지적인 특성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이제 자아 중심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 자아 중심성에 대해서 엘킨드란 학자는 가상 청중과 개인적인 우화를 통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가상청중은 청소년들의 이제 가장된 자의식을 반영하는 개념으로서 자신이 타인의 집중 관심과 주의의 대상이라고 지각하고 행동하는 경향, 가상청중, 상상의 청중이라고도 합니다. 자, 개인적인 우화는 자기는 독특하고 특별한 존재로서 나는 죽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개인적인 우화입니다. 자, 엘킨드라는 학자가 가상청중과 개인적인 우화를 통해서 자기 중심성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인지적인 발달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앞서서 처음에 이제 인지적 발달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서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사고가 발달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사고가 발달함으로써 청소년들은 자아 정체감이 형성이 되거나 동시에 이 자아 정체감, 유기를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인지적 발달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세 번째, 이제 도덕성이 발달한다는 거죠. 그쵸? 아동기와, 유아기나 아동기와 다르게,
이제 인지적인 성숙과 발달에 따라서 청소년들은 같이 이제 도덕성도 발달을 하게 됩니다. 자, 인지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이제 세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형식적인 형식적 조작 사고, 즉 가상적이고 추상적인 사고를 한다는 것 하나 기억하시고, 두 번째 자아 중심성이 나타난다는 것, 세 번째 도덕성이 발달하는 것, 이 세 가지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년의 정서적 특성 개발,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것. 자, 질풍노도의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은 이유는 어떤 신체적인 성적 변화, 그리고 이제 인지 발달에 따라서 이제 질풍노도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청소년들에게 이제 부정적인 정서만 있는 게 아니고 긍정적인 정서도 있습니다. 뭐 행복, 사랑, 자, 우정 이와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 또 청소년들은 감정의 양명성, 즉 의존과 독립, 그 다음에 뭐 무관심과 열성, 그다음에 이제 무관심하면서도 열심히 또 참여하는 그런 열성적인 마음, 순종과 반항, 한이와 울, 희망과 절망, 이기주의와 이타주의 등 양극정, 양가 감정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서적 발달 특성이 청소년에게 이제 미치는 영향, 감정 기복이 심하고 예민하다는 거, 수줍이 많다는 거. 여러분,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정서적인 발달 특성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질풍노도의 부정적인 정서가 나타난 거 하나, 그리고 사랑과 우정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가 나타난 것 이제 하나, 이렇게 두 가지야. 또 마지막 세 가지, 세 번째. 감정의 이제 양가성에 대해서 이제 의존과 독립 이런 감정의 양가성이 나타난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지적인 특성이든 신체적인 성적 특성이든 정서적인 특성이든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중심으로 그 발달 특성을 개괄적으로 이해하시고 또 미치는 영향까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연결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청소년의 발달 특성에 관해서 학습했는데요. 자, 여러분 제가 발달 특성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또 그 발달 특성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주요하게 발달 특성별로 한 세 가지 정도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쓰시면 됩니다. 뭐 자세한 설명은 필요 없고요. 자, 첫 번째 퀴즈는 이제 신체적 성적 특성에 관하여 이제 세 가지로 가르쳐 쓰시는 거고, 두 번째 퀴즈는 이제 인지적인 특성에 관하여 세 가지로 간략하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청소년의 일반적인 발달 특성, 신체적, 성적인 부분, 그 다음에 인지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신체적인 것, 성적인 발달 특성을 보면은, 우리 청소년들이, 키가 크고 체중이 증가하는 이제 폭풍 성장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자, 그런 신체 변화에 따른, 청소년들의 반응은 자기 외모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신체상을 이제 형성을 하게 됩니다. 또한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되고 그에 따른 이제 성적인 성숙도 이제 일어나게 되죠. 자, 인지적인 발달 특성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했는데요. 자, 인지라는 것은 이제 사고하고 판단하고 추론하고 자, 그런 것들. 자, 인지가 발달했다. 이제 머리가 좋아졌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 사고 능력, IQ가 높아짐에 따라 자, 우리 청소년들은 추상적이고 가설적인 사고, 가설 연역적인 사고, 논리적인 사고 이런 형식적인 사고를 한다는 거가 더불어서 이제 인지가 발달함에 따라서
자아 중심성이 이제 커진다는 거. 그 엘킨드가 말하는 개인적인 우화와 상상의 청중을 통해 가지고 이제 설명을 들었고, 또 인지적인 발달 특성에 따른 또 한 가지 더 여러분 기억하실 거는 이제 도덕성 발달이 이제 온다는 거, 그죠? 인지가 발달함으로써 우리 청소년들이 도덕적인 발달도 함께 이제 이루어지는 거 너무 당연하죠. 이제 정서적인 특성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불안한 청소년 정서를 잘 표현한 질풍노도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부정적인 정서죠. 자, 청소년에게는 이제 부정적인 정서만 있냐? 그렇지 않죠. 사랑과 우정, 이런 긍정적인 정서도 있다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한 감정의 양면성, 이제 양극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늘 함께 열심히 공부합시다.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